자, 2009년도 2회차, 2009년도 2회차 유통정보 보도록 합시다. 유통점에서 그 수요 또는 판매를 예측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이 있다. 대량적 예측 기법 중에서 정량적이라는 뜻이죠. 인과적 모형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이게 뭐냐, 인과형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 이건 아니고, 기존 자료에다가 그래서 이제 맞춰가는 오차를 줄이는 피팅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 시계열 분석. 이 회귀 분석이 인과형 모델이에요. X라고 하는 원인 변수에 의해서 Y라는 결과 변수, 뭐 수요 예측량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컨저인트 분석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 변수들의 조합.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매 의도 분석,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수량을 물어보는 예측하는 데는 상관없는 거죠.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매된 수량을 가지고 예측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그 변수들을 집어넣어요.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뭐 계절성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불규칙 변수라든지 주기적 변동,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식으로 적합도를 높여주는 시계열 분석. 자, 81번 봅시다. 82번 봅시다. 인터넷 시장조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응답자료 전송상 보안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그죠? 보안 문제로 인해서 잘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생략할 수 있다. 플랜 주시 다 해야죠, 뭐든지. 이건 이제 수단이 다른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2번은 대표성 있는 표본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특정일 수 없어요. 그렇죠? 4번은 조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외에도 뭐 온라인 방법은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그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설문이 쉽다라는 거, 가능하다. 뭐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림이나 동영상, 소리 이런 것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기보다는 오프라인 조사보다 좋지 않은 것은 난해한 설문어려워요. 이건 아시나요? 이건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건 해보셨어요? 그건 해봤어요. 그거 하실 때 요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랑 똑같아. 이렇게 난해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그 설문자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낫다. 83번. 온라인 판매 기능을 전담한 독립 조직을 설립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 가까운 것, 맞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직접 책임지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해도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나 가격 결정 등이 자유로우며 내부 경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 기능을 전담할 독립조직을 전체 내부에다가 하나 두게 되면 운영 비용은 하나 늘어나니까, 조직이 하나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것이고. 3번은 온라인 조직에 독립하고 오프라인 조직에 자금 조달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따로따로 수익원이 다른데, 그죠?
4번은 온라인 조직의 독자 브랜드화는 온라인 조직의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다. 온라인 전용 브랜드만 갖고 있을 경우와 클릭 앤 모노타르처럼 모노프라인으로 브랜드가 다 부각되는 경우 어떤 게 더 좋아요? 클릭 앤 모노타르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들을 갖고 있죠. 그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온라인 전용 브랜드나 조직은 왠지 얘가 허브예요. 84번. 물리정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정보의 특성,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죠. 뭐가 틀렸어요? 시차를 두어야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상물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상적 활동이 일어나면, 이 정보가 생성이 되면, 이게 바로 물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달이 되죠. 그죠? 시차를 두어야 된다. 현재는 다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된다. 85번. QR에 대한 명칭. SCM 중에서 QR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 드시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QR은 무슨 산업? 정답은 의류산업. 식품은 뭐다? 식품은 ECR로 있고 EFCR, EFR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약품은 EHCR. 86번.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 힌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틀린 것. 이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굳이 이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정답은 4번이에요. 경쟁기업 간 정보 공유. 여러분, 경쟁은 하는데 정보를 공유합니까? 정보가 생명이죠, 그죠? 내가 아는 걸 네가 몰라야 내가 그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경쟁 업체가 정보 공유가 정보 수집의 기본은 아니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런 걸 모으는 거죠, 외부에서. 내부에서 수집되는 정보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서 힌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87번. 이 로지스틱스 도입, 물류 업무 변화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답은 정답은 1번. 인포미디어의 등장. 도입에 따른 이 로지스틱스가 생기게 되면 물류 업무는 어떻게 변하는가죠? 결과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인포미디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에 의해서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로지스틱스라는 활동 자체가 인포미디어리 활동이란 말이에요. 즉, 이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라인은 지가 물리적 실체나 기능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핵심 경쟁력은 정보 시스템으로 각각의 기능 활동을 조합을 해서 물류 전체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고객하고는 내가 접하면서 원하는 물류 서비스를 물어보고 그것을 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찝어요. 그래서 이어요. 그게 이 로지스틱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이 아니라 인포미디어리라는 게 이제 이 물류 쪽에서는 이 로지스틱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값, 물 업무, 이로시스 도입에 의한 물 업무 변화, 이 결과값을 물었는데 1번은 그 기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로시스 기원. 자, 88번. 정보기술이 인통경로 기능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영향이 아닌 것을 볼까요? 정답은? 정답은 20번. 유통기업의 투자 자유와 폭, 그리고 투자 자유와 폭은 기업을 저런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투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정보기술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시환경 변수 중에서 스텝 배웠잖아요. 소셜, 테크니컬, 이코노미, 팔리티컬 이런 게 있으면 뭐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네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기업이 돈을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에요. 진출을 하고 싶어. 내 맘대로 진출하는 거야, 돈 가지면? 아니죠. 뭐 했다는 거죠? 팔리티컬이잖아요. 그죠? 그죠? 정치, 법률적인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허가가 나거나 인가가 나거나 합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아니죠. 스텝 분석 기억나죠? 스텝 거시환경 변수 소셜, 그죠? 사회문화적 어떤 상품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얘는 편의품, 그죠? 편의품 쪽 편의품이다. 성숙기 산업. 성숙기 산업이 이쪽. 편의품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유행처럼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테크니컬은 도입기 상품들이죠. 도입기 상품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은 이 변수들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환경 변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폴리티컬은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기간 산업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잖아요. 그죠?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89번 토스 바코드에 대한 문제죠. 틀린가요, 뭐를? 이때 지금 칸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죠? 지금 칸이라고 표시 안 하고 뭐라고 표시해요? GS1 뭐뭐뭐 이렇게 하죠, 그죠? GS1. 정답은 뭐예요, 틀린 거? 정답은 1번.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유통업체 코드가 아니죠, 그죠?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기업의 뭐예요? 이쪽에는 상품, 그죠? 한국에서 어떤 제조기업이 생산한 상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세 개에 대한, 그죠? 추합으로 어떤 함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위변조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4개의 영역을 이루어져. 유통업자 코드가 아니라 90번 기업 간의 수평 공동형 밴 수평으로 공동으로 쓰는 밴에 어떤 유형의 소품인가?
정답은 업계형. 도소매는 같은 걸로 봐요. 그 업계에서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유통밴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지역 유통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속한 도소매가 이런 그 EDI 밴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둔 거죠. 자, 91번. 전자카탈로그. 틀린 설명. 정답은 4번.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대체.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 상품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목적 시장에 맞춰서 자유롭게 카탈로그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상품 데이터베이스, 이 제품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요즘 쓰는 대부분의 카탈로그의 목적은 그 특성이 비슷한 고객 집단, 그 시장에 맞춰서 카탈로그를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아주 저비용으로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쓰죠.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전자 카탈로그를 뭐라고요? 상공회의소 전자 카탈로그. 코리안넷이라고 하는 그 상공회의소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조업하시면 상품 갖고도 등록하고, 그죠? 카탈로그도 여기 넣어놓으시면 그 통일된 카탈로그를 유통업자들이 갖다가 쓸 수 있게 돼요. 상품 검색도 하게 되고요. 자, 92번. 관세 및 무역 통계 업무를 위한 상품 분류 체계는 무엇인가? 정답은? HS 코드. 나머지는 무슨 코드예요? 얘는 분류 코드고, 나머지는 식별 코드입니다. 식별이 목적. 그죠? 분류 코드는 관세, 분류를 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통계 목적으로 체킹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자, 93번.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한, 그 중에서 정보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은 2번. 뭐가 틀렸을까요? 2번에서는. 그렇죠. 잘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틀렸냐, 이제 찍고 나니까 안 거예요. 여기 앞에 설명 다 맞아요. 정보에 대한 설명 맞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일반화라는 말이에요. 일반화 된다라는 얘기는 지식이죠. 그죠? 지식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예요. 하나 나와요. 일반화. 그 단어는 지식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런 매칭 키워드만 잘 아셔도 합격하십니다. 정보, 유통 정보는 익숙치 않아서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단촐하게 많이 나요. 그리고 틀리게끔 문제를 많이 내요. 시사 문제나 엔지니어적인 문제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기초 전산 뭐 이런 거,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바이트, 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걸 제하고도 합격하실 수 있게끔.